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저와 우리 여 변호사님도 해당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지금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이 방송에 나와서 진행하는 사람들도 뭐 상당수 그렇습니다만 특히 패널들이 네. 거의 문재인 정권 때 활동했던 사람들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게 정권이 바뀌었느냐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 방송의 영향력을 감안할 때 이 기울어진 운동장 아니냐 이걸 좀 시정하라고 네. 11곳 이제 시사 이 프로를 운영하는 방송사한테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 윤두현 미디어 특위 위원장 명의로 윤두현 씨는 이제 YTN 보도본부장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뭐 공정성이라든가 또 균형성 방송에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일각에서는 방송에 대한 편성권에 침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벌써 편성권이 많이 침해당해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도 문재인 정권 들어서면서 다 쫓겨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도 유튜브 하게 된 계기가 잘하셨습니다. 됐습니다만. 근데 제가 그 아까 그 진행자 예. 하나 극렬한 예를 들자면 극단적인 얘기겠지만은 KBS에 라디오의 공감 토론인가 열린 토론 요새 이름이 자주 바뀌어서 거기에 검수완박 때문에 한번 출연했는데 진행자가 김진애 씨였습니다. 아, 김진애. 예, 김진애 씨인데 이 김진애가 국회의원 됐다가 비례대표 물려준 게 그 김의겸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불행의 씨앗이 됐네. 아, 그런데 얼마나 편파적으로 진행을 하는지 제가 이 공수처 잘해보라고 앞으로 그랬더니 조롱하시는 거냐고. 아니 진행자가 아예 대놓고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뭐 물러나는데 그 정도로 이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나서 이 방송계 지형이 기울어지는 운동장조차가 아니고 이 한쪽은 운동장이 없어졌습니다. 자기들끼리 그렇죠. 리그예요. 그럼 뭐 지금 뭐 MBC 김종배, 그다음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말 들자면 한이었고 거기다가 심지어 보수 쪽이라 할 수 있는 TV조선, 채널A 이런 것까지도 완전히 기울어져 버렸어요. 왜 기울어졌느냐? 국민들이 볼 때는 저게 보수 방송인데 하지만 이 문재인 정권이 지고 있는 게 뭡니까?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아닙니까? 그다음 방심위, 방송심의위원회. 여기가요. 그 사람들이 지금도 위원장을 안 불러나고. 그다음 정연주가 지금 각 위원장 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모르시기 때문에 잠깐 설명드리면은 방심위에서 벌점 3점인가요? 받으면 방송국 허가를 취소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벌점 받게 하는 쪽이 어느 쪽이냐? 민원연, 민주언론연합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최민희 전 의원이 한상희가 거기 공동대표에다가 지금 거기 방통위원장 된 거 거기서 전부 방송에다가 고발하고 대학생 한 40명 정도 정확히는 모릅니다. 들은 거니까 알바로 해가지고 이 종편에 보수 종편에서 나온 패널이 말 실수 한 가지만 하면은 말 실수뿐만 아니라 문재인 비판만 해도 그 심의위원회에다 올리거든요. 편파 방송에다. 그래 벌점 한 2, 3점 받으면 방송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니까 꼼짝을 못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보수 종편도 어쩔 수 없이 이걸 갖다 기계적인 균형을 맞추게 됐어요. 이 여당 2명, 야당 2명. 근데 이분들은 보면 전부 다 한쪽 자기 진영의 나팔수예요, 보면. 그러니까요. 어떤 중립적으로 정확한 그래도 뭐 그 사람 자체가 보수 진보냐는 있지만은 그래도 합리적으로 그 중간에서 이렇게 이야기해 줄 사람은 출연을 안 시켜요. 그걸 균형이라고 그래요, 자기들은. 그 마치 몸무게 같은 사람 두 사람 해가지고 그걸 균형이라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어떤 그 종편 방송에 대한 혐오감이 많이 생겼어요. 드러나 마나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무슨 당직자, 부대변인 양쪽에 나와가지고. 소속 의원들이 나오다 보니까 완전 개싸움이 되는 거예요. 어거지를 부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중에 특히 심한 거는 이 공천 받으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나와가지고 이거는 그 당보다도 더 심하게 편파적으로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폄하하고 그다음 자기 당 선전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 국회의원을 또 됐어요. 이게 공정한 방송이냐? 거기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 종편이 특히 이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그동안에는 사실은 가급적이면은 정당에 소속된 사람들은 배제를 그렇죠, 하면서 그랬죠. 좀 중립적으로 있었던 예. 사람, 뭐 그러니까 보수 진보라고 좀 성향이 사람. 어떤 정치적 예. 성향은 있지만 그렇죠. 그런 합리적인. 정당 소속이 아니고 어느 쪽에 보수든 진보든 상대에 대해서 옳은 것을 옳은 대로 지적을 하면서 거기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논박을 해야 하는데 이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는 비판적이고 그런 사람들을 싹 쫓아내버리니까 일방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방송국에서는 아예 균형을 유지한다고 해갖고 무슨 부대변이다 무슨 당직자다 국회의원이다 그런 사람들 오다 보니까 싸움밥이 안 되는 하죠. 거예요. 그리고 진짜 오늘 이건 할 말이 많았는데 문재인 정권 딱 집권하자마자 민원연에서 각 방송국에 보낸 거 보셨죠? 예. 그 출연 절대로 시켜서는 안 될 나도 거기 들어가 있었죠. 저도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박근혜 정권에서 문체부가 상당히 처벌도 많이 받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뭐 화이트리스트 뭐 이렇게 블랙리스트 해가지고 그 처벌받은 걸 보니까 자기들은 그렇게는 안 하고 이는 민원인이나 시민단체를 통해 가지고 예. 방송을 통제한 거예요. 그게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그 방심위에다가 진정하고 그 민원 넣고 하는 게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뭐 지금 여러 가지 비난 많이 할 수 있지만은 겉으로는 양의 탈을 내놓고 속으로는 박근혜 정권보다 더하게 언론을 통제한 그러니까 그 자기들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양도 구이구가 유선자들이 있죠. 그러니까요. 자기들이 이제 뭐 당시 청와대라든가 그런 공보라인 또 무슨 국정원 같은 데서 이렇게 관여를 하면은 뭐 이제 언론 탄압이다 어찌다 하니까 시민단체라는 통해 것을 가지고요. 만들어가지고 그게 완전히 그 친여 시민단체가 친문 친 문재인 예. 시민단체 아닙니까? 예. 거기는 사실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더. 예. 그 아까 말씀하신 박근혜 정권 때 어떤 공적인 라인은 있죠. 예. 막무가내는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정현 당시 홍보수석이 세월호 가지고 좀 그러니까 뭐 공정하게 했다가 보도해달라고 전화했다가 그 결국은 그러니까요. 사법 처리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 시민단체가 자기들 그 시민단체 영역이라고 하니까 이건 처벌도 못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처벌도 못하죠. 시민단체가 의견도 못 그런데 내냐 그거죠. 그런데 아까 이름 요새 이름 잘 까먹는데 하여튼 이 시민단체가 했더라도 그 영향력은 네. 공적인 라인보다 더 강한 거예요. 더 강한 거죠. 말 안 들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방송국 허가가 취소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그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말한 건 좀 저는 만시지탄의 감이 있다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거는 그 야당이라면 그때 저는 문재인 정권 때 그 문제를 내세워 가지고 투쟁을 해야 되는데 진짜 길거리에 앉아서라도 근데 이 보수 쪽은 있죠. 투쟁력이 없으니까 예. 그리고 자기들도 또 뭐 약점이 있겠죠. 예. 그러니까 아무 소리 못 하고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을 보고만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정권 바뀌니까 겨우 한다는 게 그 방송국에 공문 보내가지고 근데 말씀하신 대로 방통위원장이라든가 방심위원장도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한 사람들이 그대로 있고 지금 이제 사장들 영향력 그대로. 있는 공중파라든가 사장들 그대로 있고. 거기 뭐 경영진들도 다 그대로기 때문에 그게- 그래서 예. 그 낙검수 어떤 사람들이 그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 누구죠? 주진우 무슨 예, 그거 다 김용민 뭐 김어준 할 거 뭐 그런 나오긴 사람들. 나온다 한다마는 벌써 많이 흐려놓고 예. 그걸 그래서 저는 우리 그 저기 고 교수님 김명수 대법원장을 거짓말 명수라 그래서 저는 고 교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압니다. 그게 한 사람이 어떤 물을 흐려놓으면요 정화하는데 그 10배의 노력이 들어요. 그리고 법원이 한번 신뢰가 무너지잖아요. 신뢰를 쌓는 거는 힘드는데 신뢰를 무너뜨린 건 한순간입니다. 그것처럼 방송계도 있죠. 이 많은 국민들이 어떤 뭐 리편 내편 골수들은 재밌게 볼지 몰라도 있죠. 중립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은 이 방송계가 어떤 중립성을 상실해서 이미 신뢰를 다 상실했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이 방송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방송, 특히 KBS, MBC 여기는 아마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거 딱 징표가 MBC 뉴스 시청률이 종편보다 훨씬 낮아요. 그렇죠.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KBS도 종편 유력 그런 종편보다도 떨어져 볼 상황에 지금 처해 있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영국의 BBC나 예. 일본의 NHK는 진짜 정당이 전혀 관여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정권. 그렇습니다.
오히려 일본이 좀 그럴 정도로 이상하긴 이상한데 그렇게 중립적이냐. 그런 데가 방송에 어떤 신뢰를 쌓고 있죠. 국민들이 영국 여왕이 하는 말은 못 믿어도 BBC가 하는 보도를 믿거든요. 예. 그런 식의 되려면은 앞으로 이게 문재인 정권에서 문재인 정권이 끼친 사회적인 그리고 그 여러 국가적인 해악이 워낙 많지만 저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소프트 파워에서 어떤 방송계를 갖다가 이렇게 진탕으로 만들어 놓은 거 이거는 정말 문재인 정권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송의 정상화랄까 이런 것이 아주 시급하고 그런 면에서 말씀하신 대로 시적절하게 정지석 비대위원장이 일침을 가한 것 아니냐 이런 뭐 평가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뭐 아직까지는 문재인 정권 쪽의 사람들이 그대로 있다 보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지만 또 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네. 똑같은 현상이 계속되거든요. 반복되고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정말 공영방송이 공영방송답게 방송이 방송답게 이렇게 언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독립성이라든가 중립성 그런 것을 좀 보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이제 뭐 정현주든 저 한상이든 다 물러나고 방송국에서도 이제 저 현재 사장들이 바뀌고 그러게 되면은 또 이제 친윤 또 친윤이 나오겠죠. 인사들이 예. 들어서 가지고 똑같은 짓을 하면은 또 5년 후에 똑같은 일이 그러니까요. 재발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뭐 우리 그 정권의 그 하수인 검찰 이야기도 네. 했고 했는데 이거는 결국 권력자의 의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권력자로서는 이 아부하는 방송 보기 좋아할 거고, 예. 그다음 자기 뜻에 맞는 검찰권의 행사는 검찰 좋아할 거고. 근데 이걸 결국은 방지하는 거는 권력자의 의지입니다. 그 그렇습니다. 의지가 없는 이상은 제도를 아무리 바꿔도 결국 도루묵이라고 그러나요? 도루묵 맛있다고 그러던데. 하여튼 도루묵이 된다. 그래서 고 교수님 말씀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나라의 기틀을 세우겠다고 3대 개혁이니 네. 연금, 노동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저는 그 계약도 중요하죠, 진짜. 국민의 그 일상생활에 영향을 끼치니까. 또 중요한 부분 하나가 이제 언론 개혁 그러니까요. 아니죠. 그 언론 개혁이 친윤 또 딸랑이들이 방송이라든가 내려오고. 그런 딸랑이 언론 말고 네. 정말 언론의 정상화 이렇게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럼 저도 이번에 그 정권 바뀌었을 때 사석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 바뀌었다고 사장 갈지 마라. 예. 그렇게 하면 또 같은 그 구태 악습이 반복된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이 말 하는 게 안 바뀌었는데 어떤 정부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하는 게 아니고 예. 어떤 MBC 이번에 뭐 워싱턴 사건이라든가 그다음 도 스텝 할 때 그 기자회견 할 때 그 쓰리빠 신고 온 거라든가 그다음 계속 허위 보도를 하면서 악의적으로 정부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깎아내리려고 하는 거 그걸 하지 말라는 거지. 그렇죠. 과거 같으면 언론이 좀 친권력적인 성향을 이 공영방송이 보이는 그런 측면들이 있었는데 허위 허위 보도는 안 가짜 했죠. 뉴스, 예. 허위 가짜 보도는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은 선동방송, 편파방송을 넘어가지고 허위 가짜 보도까지 하는 거. 이거는 그러니까 아니다. 그걸 막자는 거지. 예. 사람을 내 사람 심지 마라. 예. 이건 아닙니다. 예. 예. 오히려 저는 그런 그 야권 성향, 지금의 야권 성향 사장이 있는 게 저는 정부에 좋다고 생각했어요. 제일 처음에는. 예. 아, 이런 사람 자꾸 건전한 비판을 해야지. 윤석열 정부가 사실 뭐 우리 인사 문제에서는 윤석열 정부 좀 비난을 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그런 걸 방송에서 비난을 많이 해줘야지. 대통령이 워싱턴 가가지고 뭐 조 바이든이 했는지 아닌지 뭐 그런 걸 갖다가 진짜 지연 말단적인 걸 그 허위로 그 방송을 함으로써 대통령 깎아내리기에 그 모든 그 방송에 영향을 쏟는 거는 있죠. 이거는 악의적이죠, 한마디로. 지금 국민의힘에서 문제를 또 삼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말은 보수인데 실질적으로는 보수를 참칭할 뿐이지 진보 쪽에 그쪽에 있는 인사를 보수로 이렇게 유장해 갖고 만들어서 이 패널로 세우다 보니까 2대1, 3대1의 그런 상황이 되지 맞습니다. 않느냐.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이제 지난번 윤석열 엑스파일인가 김건희 네. 엑스파일을 정성호인가요, 장성호? 장성철이라고 장성철이라고. 이제 김무성 네, 맞습니다. 대표의 보좌관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보수라 그러는데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은 그 사람은 말만 보수지 참칭을 하고 있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나가서는 윤석열 비아냥거리고 비판하는 데만 아주 몰두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을 보수라고 하고 균형 맞췄다고 지금 이른바 진보 방송들, 진보 공영 방송들이 그러고 있다. 이 부분도 좀 시정을 하라. 그것도 일리는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워낙 뭐 편파적이고 하니까. 예. 그런데 저는 더불어서 우리나라 방송국 있죠. KBS하고 이런 공영방송을 제외하고는 어떤 방송국의 입장이 있어야 된다 봅니다. 예. 우리는 보수다. 우리는 진보다. 우리는 어느 당을 지지한다. 그것도 속으로는 다 방향이 있으면서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공정하다고. 공정성을 그거는 미국 보십시오. 미국 보고 미국은 뉴욕 타임즈 같으면 민주당 지지 뭐 이런 식으로 다 갈려 있거든요. 네.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는 공화당 지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 보고 언론의 자유가 없는 나라라고 아무도 그러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우리나라 같이 겉으로는 양의 가족을 내걸고 속으로는 어떤 그 정파의 편을 드는 방송을 하면서 마치 공정한 듯이 아까 말씀하신 그 공정 균형을 유지하라. 그걸 내세워 가지고 우린 공정하다.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영국의 BBC나 NHK 같이 딱 공정한 그러니까 그 정파에 취재한 방송을 하나 있대. 나머지는 입장을 표명해라 이거죠. 그리고 공영방송에도 저는 국가기관방송인 KBS 하나만 제대로 된 공영방송으로 키우고 그런 데는 과감하게 민영화시켜야 맞습니다. 한다고 그렇게 예. 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이런 방송정책 또 언론정책을 폭넓게 좀 연구를 하고 그래가지고 제대로 된 언론 환경을 조성하고 방송의 정상화를 좀 꽤 줬으면 그렇죠. 좋겠어요. 그게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예.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습니다.